네, 반갑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쭉 내리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조금 겁이 좀 나실 것 같은데, 네, 겁이 좀 나시나요? 그러면 된 거예요. 네, 이제 좀 걱정거리가 늘어난다. 겁이 좀 난다.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충분히 조정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즈음에서 이제 지지선만 좀 만들게 되면 그 다음번 반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직은 외국인들 순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바뀌게 된다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도하지 않는 시점에서 뭐 금융투자라든지 금융투자는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만 하죠. 그래서 요 매수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분위기는 개선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은 눌리는 형태로 진행돼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2차전지 종목군들이 반등하게 되면서 시장 포지션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분위기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주고 오늘 반응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빠져가지고 뭐 2차전지 또는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 쪽으로 많이 자금이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70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2708포인트. 오늘 저가는 2703포인트인데요.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요. 일단 1차적으로는 2750이지만 이 자리가 밀렸죠. 갭으로 밀렸어요. 여기서 바로 반등 나가지 않으면 포지션은 2650, 2600까지도 우리가 예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상태에서는 추세선 아래쪽에서 그어보게 되면 자, 여기 위치 지금 자리가 이제 지지선이 나올 수 있는 위치고요. RSI 지표 살펴보시면 그동안 반등이 나왔었던 위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점권이 이제 조만간 형성될 것이다 판단되고요. 2700 어지간하면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떨어지면서 저점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0시 정도부터 이제 저점 지지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흐름 자체는 뭐 상방적으로 전환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범위를 이제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 밀리지 않으면 일단은 뭐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수급의 움직임이 오후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근데 2차전지가 반등하면서 조금 회복세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움직임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몰려가게 된다면 분위기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동안 코스닥이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격이 지금 이거는 이제 저항대하고 또 멀리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단 쪽으로 이렇게 멀리 멀어지게 되면 반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지수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해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네, 지금 라인대는 이제 지지선대하고 조금 이격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까지 밀렸다라면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시점에서는 추가 반등을 기다려보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군을 고르기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어요.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시장 상승 쪽에 베팅하면서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쪽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매매하시기에 적당한 종목군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5,600억입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어느 쪽에서 나왔을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 몰려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물량은 제법 많은 편입니다. 시장 자체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물량 자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보일 것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됩니다. 실적 기대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식을 던진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 속에서 물량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얘네들이 뭔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꺾인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금융투자가 열심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948억씩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부족하죠. 지금 외국인 매도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가지고 부족하고요. 지금 뭐 투신권에서도 매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기관 쪽도 매도가 나오는데 금융투자 혼자서만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제 방어를 위한 움직임일 테고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모습인데 이게 훅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닥 근처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저점이다, 반등이 바로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네들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일단은 사놓고 좀 기다려보자,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이 5조 5천억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까지 밀립니다. 자, 지난번 여기 지지선 반등 포인트가 나타나서 20만원대 지지 좀 해주면 좋겠다 말씀 드렸었는데 지지를 못 해주죠. 그 다음에 RSI 지표는 지금 역대급입니다. 자, 과매도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과매도 시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내일 반등 나온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 안 나오면 내일 정도, 내일도 안 나오면 모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패턴으로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유 있게 조금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삼성전자도 지금 8만원, 제가 말씀드렸던 8만원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죠? 8만원 아래쪽 뭐 79,000원, 79,000원? 79,500원? 뭐 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저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패턴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단기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약간 모자라죠. 8만원까지 와서 이제 비슷하게 오긴 했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눕기만 해도 나타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대체적으로 좀 임박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인데 나쁘진 않은데, 그죠? 네, 실적 좋은 애들이 다 밀리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지지선 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밀리게 되면 이제 24만원 아래로 만약에 밀린다, 그럼 매수 타이밍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좀 기다리세요. 24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 타이밍 나오고요. 그냥 올라가면 별 수 없고요. 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11만원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내일 실적 발표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면은요, 이거는 사실 별 수 없어요. 그냥 이거고 저거고 다 내리는 거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개별주들 몇몇 개 종목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 완전히 작은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다 내려가니까 다 같이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이런 쪽도 다 내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잠깐 플러스 전환되다가 다시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또 방어를 못 해주면 네, 다른 쪽에서 방어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만약에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움직임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SDI가 좀 많이 올랐는데 얘네들 올라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려가는 하단 시점에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는 어느 시점에서 멈출 것인가,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한 모습이 나오려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밀려 있어요. 그냥 배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셔야 되겠죠. 네, 방어가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 중에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반도체 쪽하고 오늘은 조선주도 좀 밀리죠. 네, 이런 쪽에 다 같이 밀리는 모습이라서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더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에코프로뱀이나 에코프로가 플러스로 살짝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또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알테오젠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그 다음에 HLB 하락세, 삼천당 제약. 근데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요거 반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 봐서도 셀트리온이 지금 상승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죠. 요쪽 넘어가고 약간 안전해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들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밀렸어요. 네, 지금 뭐 올라온 게 없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 12% 빠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네, 동기세미경 오늘 2%대 하락,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0.9%, 그 다음에 워닝 IPS 3.7%,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뭐 올라가는 종목이 0.1%라도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그게 잘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오늘은 뭐 계좌나 종목이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구나, 많이 안 밀렸으면 아우 잘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등락 현황 보도록 합니다.
108개입니다. 108개요. 108개 종목만 상승이고요. 797개 하락입니다. 거래소 쪽에서요. 완전 망한 거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229개 상승이고요. 1376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100개입니까? 800이고 2200개 정도 되네요. 네. 지금 올라간 게 뭐야? 한 350개 정도 350개도 안 되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350개도 안 되니까 21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다. 뭐, 그냥 다 빠졌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뭐, 다 같이 에브리바디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다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계좌가 조금 밀린다. 모두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상승률 하락률 보시면, 셀리드가 어제에 이어서 또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시총이 작아요. 건드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943억짜리 플레이디 오늘 상한가, 나머지 모비데이즈 800억대, BK 190억대, 양지사 이거는 뭐 품절주기 때문에 예스24가 며칠 전부터 자꾸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어요. 요 부분들이 좀 특이한 상황이 있고요. 다산네트웍스 뭐 지금 이렇게 그냥 시총이 되게 작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니까 뭐 단기적으로 패턴들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좋지 않습니다. 자,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27개로 잡혀 있긴 한데 대부분 시총 1000억원대 미만 소형주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1% 정도 나와 있죠. 네, 1.06입니다. 오늘 하락은 한 4%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계좌가 한 3%씩 밀려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네요. 자, 한번 볼까요? 네, 하락률 넘어가 봅니다. 자, AS 일렉트릭이 오늘 14%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거 차익 시간 대부분 나오는가 봐요. 네. 오늘 하락폭이 네, 하락한 종목이 많아요. 16개입니다. 16개요. 상승한 종목은 ETF가 좀 끼어 있어서 그래도 좀 숫자가 좀 줄었을 거 생각되는데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시장이 아주 들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내려간 종목군들은요, 대체적으로 시총이 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오니까 이 대형주들 위주로 시장이 떨어지고 시장 포인트가 별로 안 좋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좀 내려가 보시면 오늘 4% 넘게 나오죠. 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 이게 기준점입니다. 마이너스 3%보다 더 많이 밀렸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가 오늘 한 2.5% 나왔는데요. 아유, 잘하신 겁니다.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오늘 3%다. 괜찮습니다. 평균입니다. 마이너스 오늘 계좌가 한 4% 밀렸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 5%부터는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네, 마이너스 3% 전후로 해서 네, 계좌가 나와 있다. 오늘 괜찮은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계좌가 그게 밀릴 수 있어요. 오늘 시장 자체에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때는 또 그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인에서 난 종목 다 던져버리고 새로 계좌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요, 셀트리온, 네이버, KB금융, 신한지주 이게 방어주 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 물량이 작습니다. 하이닉스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삼성전자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시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하이닉스 2800억인데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면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셔야 됩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삼성전기 순매수 들어간 삼성전기도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매수 물량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고, 자, 지금 하이닉스 떨어지는 모습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19만원이라고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저점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이닉스가 지금 처음으로 60일선을 깨는 조정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이제 넘어가느냐 그러면 상관없고요.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렇게 좀 꺾여서 중기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번 찬바람 불 때까지 그냥 이자 가격 그대로 그냥 유지가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는 뭐 액션 취할 필요는 없고요. 네, 알테오젠, LS 일렉트릭,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해가지고 매도가 쭉쭉쭉쭉쭉쭉 외국인들 쪽에선 대형주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여기네들도 차익 시간이 좀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오늘 시장은 좀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얼만큼 세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조정이 좀 나오는 기업들도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실적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평가죠. 주가가 떨어질수록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 기업을 우리가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죄악 아닙니까? 그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싸게 형성되는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네, 열심히 주워 담을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렸고, 계좌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반등이 나오면 또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거 없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걱정거리가 한아름 생기는 이런 날이 오히려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약간 베팅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됐어요. 네, 이게 단기적 반등이든 기술적 반등이든 뭐 추세의 반등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반등이 나올 때 됐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오후에는 조금 반등 포인트를 기다려서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합니다. 자, 마감 보고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